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6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강원도가 강원FC를 특별 검사한 결과 조태룡 대표의 비위 사실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강원도 의원들은 사태가 이 지경이 되도록 구단주인 강원도가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FC 특별검사 결과 보고를 앞둔 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위원장이 방청석 퇴장을 요청하자 조태룡 강원FC 대표가 항변합니다.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원도가 보고한 조 대표의 비위는 6건 11개에 이릅니다. 광고료 절반을 사적으로 사용했다 뒤늦게 반납했습니다. 1년에 4,800만 원의 업무 추진비 외에 예산 편성도 안 된 활동비 명목으로 2년 동안 3,700만 원을 썼습니다. 이사의 결의 없이 자신이 특별 채용한 부단장의 연봉을 2년 만에 3배나 올렸습니다. 자격을 갖추지도 않은 의사와 서면 계약도 없이 선수 심리 상담을 하면서 한 번에 200만 원을 쓰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비위에 강원도의회는 질책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조 대표 개인 회사라도 이렇게 하지 않겠다며 강원도를 질책했습니다. 몇백억씩 들어가는 이 FC에는 그냥 던져만 놓고 관심도 없고 운영을 이렇게 왔다는 것은 너무나 강원도민들 실망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이 정도 비위만으로도 징계가 불가피한데 방치하는 이유를 따졌습니다. 그럼 그동안 강원FC 직원들이나 이사회나 집행부에서는 뭘 했는지 정말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강원도 의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강원FC를 방만하게 운영한 조 대표의 해임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강원FC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한 강원도의 책임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농업용 면세유 판매 가격이 주유소마다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같은 지역 내에서도 리터당 수백 원씩 차이가 나고 있는 실정인데요. 김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막바지 벼베기가 한창인 농촌 들녘. 봄엔 모내기 하느라, 요즘엔 수확하느라, 겨울엔 추운 겨울을 나느라 면세유를 많이 쓰지만 가격에 대해선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내가 넣는 주유소와 그다음에 옆에 주유소의 가격을 비교해 보시거나 그런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냥 면세유는 일단은 세금 빼면 다 똑같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농업 경영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면세유는 주유소별로 가격을 결정하고 있어 가격이 다 다릅니다. 이곳은 면세용 휘발유가 강릉에서 가장 싼 주유소입니다. 강릉 지역에서 면세용 휘발유가 가장 비싼 곳과 가장 싼 곳의 차이는 1리터에 250원이나 납니다. 강릉 지역의 농업용 면세유 가격 차이는 휘발유가 리터당 250원으로 가장 크고 경유는 178원, 등유는 143원입니다. 도내에서 가장 비싼 곳과 가장 싼 주유소의 1리터당 가격차는 휘발유가 309원, 경유는 320원, 등유는 227원입니다. 또 지역별 평균 판매 가격도 휘발유는 리터당 최고 199원, 경유는 165원, 등유는 100원씩 각각 차이가 났습니다. 주유소별로 면세유 가격이 최대 2.7배까지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것은 면세유 도입 취지에 명백히 어긋납니다. 정부 차원에서 면세유 판매 가격, 적정 수준의 마진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최근 기름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 가운데 농업용 면세유 판매 가격도 주유소와 지역마다 다르고 차이도 심해 농민들의 시름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강원랜드의 하이원 포인트, 이른바 콤프의 지역 가맹점 사용액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 사용이 많고 강원랜드 직영점에서의 사용 비율이 높아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랜드의 게임 실적에 따른 적립금인 하이원 포인트, 이른바 콤프 지역 가맹점입니다. 한 달에 300만 원까지 수수료가 없는 하이원 포인트로 매출을 올릴 수 있습니다. 카드 수수료도 없고
그리고 또 콤프 그 포인트가 있으니까 강원랜드 그 손님들이 일부러 여기 마을에 내려오세요. 콤프 지역 가맹점은 정선과 태백, 영월, 삼척 등 폐광 지역에 모두 1,500곳 넘게 가입돼 있습니다. 지역 가맹점에서 결제한 금액이 크게 늘어 2008년 100억 원에서 지난해 300억 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또 같은 기간 지역 가맹점 사용 비율도 9.9%에서 23.1%로 13.2%포인트 뛰었습니다. 이 콤프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 목적을 다할 수 있게 업종 확대나 서비스의 확대 이런 것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국정감사에서 하이원 포인트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잇따라 제기됐습니다. 이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강원랜드 직영점에서 하이원 포인트 사용이 75%로 웃돈다며 온라인이나 모바일 사용을 늘리고 가맹점도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가맹점 상품값을 대신 결제하고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받는 콤프깡이 최근 3년간 254건 적발됐다며 고도화된 인증 방식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영월 상동의 중석광산 재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광산 개발을 위한 수백억 원대 공사 자금이 확보된 것으로 알려져 지역에서도 어느 때보다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윤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0, 70년대 우리나라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던 영월 상동의 중석광산. 폐광 이후 20년 넘게 폐허로 방치돼 왔던 이곳에 최근 재개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기존 건물에 대한 철거가 모두 끝났고 새로운 공장 건설에 대한 상세 설계가 진행 중입니다. 더욱이 재개발을 맡고 있는 업체가 820억 원대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확보했다고 캐나다 주식시장에 공시했습니다. 독일 정부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상업은행에서 장기간 대출을 받게 된 것입니다. 프로젝트 자체를 담보로 자본 유치가 결정된 만큼 재개발 사업의 가치를 인정받은 셈이라는 분석입니다. 자금이 확보되면서 광업 부대시설, 선광공장, 수처리시설 같은 각종 공장시설의 착공이 잇따를 전망입니다. 본격적인 생산, 객내에선 채광을 하는 거고 채광된 원석에서 텅스턴을 선광하는 선광공장의 가동은 2020년 중반으로 보시면은 지역의 반응은 어느 때보다 고무적입니다. 텅스텐의 국제가격 등락, 사업자 변경 등의 이유로 계속 미뤄진 광산 재개발이 이제야 가시적인 성과를 보일 수 있을 것이란 기대 때문입니다. 지역에 많이 고용 창출과 지역에 많은 인구 유입이 돼가지고 옛날처럼 활성화되게끔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광산 개발이 극심하게 침체된 폐광 지역 경기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만성적인 적자인 춘천 시내버스에 대해 춘천시가 결국 버스 노선 전면 개편이라는 칼을 빼들었습니다. 하지만 시의회 동의와 버스기사들의 반발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입니다. 백승호 기자입니다. 이번 버스 노선 개편의 핵심은 외곽 노선 폐지입니다. 춘천시 신부국과 동래면을 제외한 8개 면지역의 버스 노선이 내년 7월에는 사라지게 됩니다. 대신 이들 지역에는 대형 시내버스가 아닌 마을버스가 투입됩니다. 춘천시는 마을버스와 시내버스의 환승 시스템을 만들 계획입니다. 외곽 지역에서 시내까지 마을버스를 타고 왔다면 환승 정류장에서 내려 다시 시내버스를 타야 목적지까지 갈 수 있습니다. 반세기 만에 그 시내버스 노선 개편에 추진하기 때문에 아마 시민들께서 적응하기가 처음엔 도입 초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시내 구간 노선도 현재 58개에서 40개로 대폭 줄입니다. 겹치거나 비슷한 노선을 통폐합하는 대신 노선당 평균 운행 횟수를 3.9회 더 늘려 버스 대기 시간을 줄일 계획입니다. 종합해보면 시내 구간은 간선 순환형으로 단순화하고 외곽은 마을버스들이 시내 환승 정류장까지 왔다 갔다 하는 방식입니다. 회사에다 적자 부분을 저희가 시민 혈세로 지금 지원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걸 최소화하는
최소화하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하지만 마을버스 투입과 희망택시 확대에도 시 예산이 들어야 하고 시의회와 상의 없이 추진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마을버스의 어떤 운영 계획이라든가 그다음에 희망택시가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 지역의 이장님들이 굉장히 그걸로 해서 업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걸 또 확대를 했었을 때 이 부분을 어떻게 시에서 해결을 할 것인가. 노선 감축으로 일부 버스 기사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춘천시는 곧 TF팀을 구성하고 용역 발주와 시민 공청회에 나서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춘천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은 내년 7월로 예정돼 있지만 추진 과정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백수호입니다. 자유한국당 강원도당은 성명을 통해 오는 22일부터 이틀간 예정된 강원도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최문순 도정의 실정을 집중적으로 파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평창 올림픽 대회시설의 사후 국가관리 문제와 레고랜드 무기 지연, 알펜시아 매각 협상 의혹, 그리고 춘천 속초 고속화철도 건설 불투명 등 10년이 넘는 최문순 도정은 지역을 붕괴시키고 경제 파탄을 불러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1야당으로서 도정 견제와 비판의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강원도 소방관 1인당 특수건강진단 예산이 전국에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소방청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강원도 소방관 1인당 특수건강진단 예산은 15만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적었습니다. 1인당 건강검진비가 30만 원인 경기도와 2배 차이가 났습니다. 한편 도내 소방관 2,570명 가운데 47%인 1,207명이 건강에 이상이 있거나 이상 위험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강원랜드 임직원 4명 중 1명은 친인척 관계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국회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원랜드 전체 직원 가운데 26%인 951명은 친인척 관계이며 그중 부부관계는 가장 많은 798명으로 21.5%를 차지했습니다. 조 의원은 친인척 비율이 너무 높아 전수조사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강원랜드 측은 폐광 지역 주민 우선 채용 방식과 지리적 문제로 사내 결혼이 많은 탓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강원도는 산업단지와 중소기업 밀집 지역에서 공동직장 어린이집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는 공동직장 어린이집 부지를 제공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설치비와 운영비를 제공합니다. 산업단지형 직장 어린이집은 단지 내 7개 이상의 입주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면 되고 중소기업 컨소시엄형 공동직장 어린이집은 2개 이상의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 나서면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동 지역은 차차 흐려져 밤부터 비가 오겠으며 영서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예상 낮 최고 기온은 영동 지역이 18도에서 19도, 영서 지역은 17도에서 19도, 강원 산지는 13도에서 15도 분포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또 강원 내륙과 산지에는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세한 오늘의 날씨와 행사를 안내해드립니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국회의원 보좌관이 어젯밤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김 의원의 보좌관 A씨는 어젯밤 10시쯤 춘천시 후평동 애막골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로 차를 몰다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경찰서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제2회 정선 사과축제가 오는 20일과 21일 이틀 동안 정선군 임계면 사통팔달 시장 일대에서 개최됩니다. 올해 정선 사과축제는 노래자랑과 사과 모델 선발대회, 사과 껍질 길게 깎기를 비롯해 사과 따기 등 다양한 체험 행사와 농특산물 판매장이 열립니다. 정선 사과는 높은 일교차와 고랭지에서 재배돼 품질이 우수한 명품 사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지난 12일부터 사흘 동안 열린 제12회 안흥-찐빵 축제에 9만 5천여 명의 관광객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방문객 8만여 명보다 늘어난 것으로 안흥-찐빵은 2만 상자가 팔리는 등 총 2억 4천만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횡성군은 단순 판매가 아닌 안흥-찐빵 만들기 체험과 찐빵 먹기 대회 등 체험 행사와 LED 조명을 활용한 꽃밭 조성, 문화 공연, 도깨비 도로 등 주변 볼거리를 강화한 점이 주요했던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도시가스 주 배관을 연장한 뒤에도 가스 공급이 지연되는 곳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철규 국회의원은 강릉 주문진의 경우 수요처 확보 곤란을 이유로 지역 도시가스 업체가 공급을 3년 반 지연하는 등 주 배관 연장 이후에도 도시가스 공급이 늦어지는 지역이 가스공사의 계획 대비 40%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선과 고성, 평창은 민원을 이유로 1년가량 지연됐고 태백은 아직까지 공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삼척항에 내년까지 주민 친수시설이 들어섭니다. 강원도 환동의 본부는 내년까지 모두 65억 원을 들여 삼척항 일대 3만 9천여 제곱미터에 보행교와 주차장을 설치하고 조경수를 심는 등 주민 친수시설 공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환동의 본부는 삼척항 항만구역 안에 친수 공간을 만들어 주민들의 소득 연계와 지역 랜드마크로 개발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주에서 열린 제59회 한국민속예술축제에 강원도 대표로 출전한 평창 박림 삼배3군 놀이가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평창 박림 삼배3군 놀이는 삼배를 만드는 과정을 재현한 놀이로 삼시 뿌리기부터 삼치기, 삼배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쾌한 몸동작과 구성진 노랫말뿐만 아니라 삼을 익힐 때 함께 넣은 음식으로 잔치를 벌여 관광객들의 호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